자, 고든창 변호사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작가이자 중국 전문가로 유명합니다. 중국 공산당 전문가로 아주 유명하죠. 고든창 변호사가요, 어제 뉴스맥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이 마약 카르텔과 이란 같은 악의적인 국가에 자금을 지원하는 중국 은행에 제재를 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약 문제가 이제 스물스물 아시아의 문제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당한 대대적인 검거 실적이 발표가 되는 것을 제가 보았고요. 한국의 안소현이라는 여성 CEO가 상당히 많은 양의 마약을 만들어서 그걸 미국으로 보냈다. 그 미국 내에서 그것이 유통이 됐다. FBI가 3년을, DEA죠. 마약 수사반이 3년을 추적을 해서 이들을 검거를 했다, 뭐 이런 얘기. 지금까지는 남미 지역을 주로 타겟으로 했던 것으로 인식을 했고, 중국이 원료를 팔고 있다. 중국이 판 원료가 그게 멕시코로 가서 멕시코에서 마약이 제조가 돼서 미국 땅으로 들어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한국이 유통의 중심지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거 정말 좀 이례적인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 버닝썬 클럽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막 일파만파 지금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저희가 시간을 기다려봐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마약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행동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예. 마약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상당히 많은 제재 조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대북 송금뿐만이 아니라 마약 문제를 가지고도 한국을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카드가 하나 더 생기고 있다. 이 고든창 변호사는 썬데이 아젠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요, 베이징이 수년간 적대적인 정권과 범죄 조직을 지원하면서도 워싱턴으로부터 의미 있는 제재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은 이 모든 악당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왔다. 그들은 마약 카르텔에도 자금을 지원해왔다라는 거죠. 이 창 변호사의 발언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이 이번 주에 있을 예정인 가운데서 나온 겁니다. 연방 국무부는 최근 이란의 핵 야욕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상 운송 위협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 정권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기업 3곳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고든창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애국법 311조를 통해서 중국 금융기관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게 창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 조항은 강력한 자금 세탁 방지법으로 재무부가 외국 은행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금융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이 스위프트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국제간 송금이라는 게 불가능해지는데, 뭐 암호화폐라는 뭐 우회의 경로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불가능해지는데, 이걸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창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장관에게 미국 애국법 311조를 발동시켜서 중국 은행들의 딜러 계좌 접근을 차단하도록 지시한다면 중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 변호사는 또 중국 은행들이 이란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활동하는 마약 밀매 조직과 연관된 세계적인 자금 세탁 작전에 깊이 연루되어져 있다라고 주장하면서요, 이것이 바로 전 세계적인 자금 세탁에 깊이 연루된 중국 은행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방송에는 중국의 중동 석유 의존도에 대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또 진행자 조 피니언이 이 베이징이 막대한 석유 비축량, 전략 석유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적인 불안정에 중국이 취약하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창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최대 151분의 수입량을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엄청난 석유를 지금 비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석유가 완전히 다 끊겨도 150일은 버틸 수 있다. 근데 중국 내에서도 석유가 나오거든요. 뭐 많지는 않지만 베이징조차도 무기한적인 공급 차질을 감당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일치 전략 비축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버틸 수는 없다. 결국에는 고갈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유가 충격이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죠. 고유가가 되면 결국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면서 중국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전 세계에
물건을 팔고 제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베네수엘라산 싼석유, 이란으로부터 밀매해온 싼석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밀매해오고 밀거래해가지고 가져오는 싼 값의 원유가 떨어지게 됐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원가 상승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날 인터뷰에 동참한 이란 국민회의 의장인 아미르 파크라바르, 파크라바르군요. 파크라바르. 이분이 이제 이란 국민회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National Iranian Congress라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붕괴가 됐을 때 이란에 들어가가지고 아예 이 정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미리 미국에 있는 이란 이민자들이 조직을 해놓고 있는 그러한 거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란 교민회 같은 거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무기와 물자 지원을 통해서 이란을 군사적으로 계속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다 알고 있는 거죠. 향후 테헤란과의 협상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보증인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이란인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개인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중국이 나서가지고 이란 우리가 호르무즈 개방하도록 이란을 어떻게 설득을 좀 해볼게라는 이야기를 하게끔 트럼프가 요구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 언론들이 예상한답시고 내놓은 보도들인데 실제로 그러할 것이냐? 아니요. 시진핑은 그런 요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 입속을 챙기려고 할 것이 뻔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과의 끈끈한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연결을 시켜 놓아야 나중에 싼 값에 이란 석유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이란 좀 어떻게 좀 해줘라고 요청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한다고 해봤자 큰 성과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미국에 살고 있는 이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러시아는 뭡니까? 핵농축 우라늄 러시아로 가져와 우리가 보관하고 있을게 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푸틴이.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왜 거기로 보냅니까? 미국이 가져와야지. 성형외과 의사이자 이스라엘 옹호론자인 쉴라 나자리안 박사 또한 이란 정권과는 협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테헤란 지도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서 생존하고 있고 그래서 전면적인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것만이 답이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란에 있는 신정정부의 떨거지들 이들과 대화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바로 지금 미국에 있는 이란인들과 이란을 옹호하고 있는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그들과 대화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도 없고 시간만 끄는 거다 이거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외교적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평화의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지금 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